사랑할 때 저는 항상 믿음이 관계의 기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숨겨진 진실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도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한 적이 있나요? 없다면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결혼과 믿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 이름은 지훈이고 올해 34살입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한 수산물 수출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은 이전까지 특별할 거 없는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저는 연제구의 작은 주택가에서 자랐고 부모님은 평범한 직장인이셨습니다. 부모님은 저와 남동생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어릴 때부터 성실함과 인내심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제가 어른이 되었을 때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겠다고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서울의 한 대학교 경제학부에 합격했고 한국에서 유망한 해양산업 분야를 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대학 시절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학업과 생계를 동시에 책임져야 했고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 카페나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때의 고된 시간들이 저를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저는 운 좋게 부산에 있는 대형 수산물 수출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은 저에게 언제나 집 같은 편안함을 주는 곳입니다. 푸른 바다와 활기찬 도시 분위기가 늘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선미를 처음 만났습니다. 해운대 바닷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였죠. 그녀는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고 저는 회사 회의를 마친 후 커피를 마시러 들렀습니다. 그녀와 눈이 마주친 순간 무언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미는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에서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기 위해 상경했습니다. 우리는 서울에서의 생활과 젊은 시절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서로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자신감 있고 우아한 모습에 저는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 첫 만남 이후 저는 계속 그녀 생각만 났습니다. 우리는 곧 데이트를 시작했고 만날 때마다 아름다운 추억을 쌓았습니다. 해운대 해변을 걸으며 바닷바람에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제가 농담으로 그녀가 영화 주인공 같다고 말할 때마다 웃음을 터뜨리고 했습니다. 우리는 3년간 연애를 한 후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식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선미의 모습은 마치 천사 같았고 서약을 하는 그녀의 눈빛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결혼 후 우리는 해운대 해변 근처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담하지만 아늑한 그 집은 우리에게 완벽한 신혼집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회사에 다니며 가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산물 수출업은 항상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긴급 주문을 처리하느라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지만 집에 돌아와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는 선미를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선미 또한 바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산 도심에 있는 한 패션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가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세심하게 집을 돌봤습니다. 주말에는 동백공원을 산책하거나 교회로 드라이브를 나가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런 일상 속에서 만족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결혼 3년 후에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웠지만 서로의 일에 너무 바빠 그 계획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우리의 삶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늘 제가 선미 같은 아내를 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지적이고 아름다우며 가정을 잘 돌보는 완벽한 아내였습니다. 저도 그런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유하진 않았지만 서로 열심히 일하며 안정된 삶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선미를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녀가 전철에 오르기 전 우리는 항상 키스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하루를 완벽하게 시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들어 선미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회사에서 늦게 끝나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은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요즘 회사에 일이 많아.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피곤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편해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해운대역까지 데려다주는 길에 그녀는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며 무언가에 몰두하곤 했습니다. 평소라면 저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날의 계획을 공유하던 그녀가 휴대폰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회사에서 조금 일찍 퇴근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끝난 회의 덕분에 오랜만에 저녁 식사를 함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선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들어오자마자 깜짝 놀란 듯 급히 화면을 닫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일찍 왔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지만 어딘가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빨리 끝났어. 저녁은 먹었어? 아니, 아직. 조금 있다가 간단히 먹으려고 했어. 그녀의 답변은 평소처럼 자연스러웠지만 그녀가 휴대폰을 급히 내려놓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저는 애써 의심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녀가 항상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낯선 불안감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 9시가 넘도록 선미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7시면 집에 도착했을 시간인데 이날은 회사에 일이 많아서 늦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9시 30분쯤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무슨 일 있었어? 아, 미안해. 요즘 프로젝트 마감이라 일이 많아. 팀원들이 다 늦게까지 남아서 일했어. 그녀는 대답하며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대화 도중 그녀의 눈빛이 자꾸 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엔 자연스럽게 저와 눈을 맞추며 이야기하던 그녀가 이날은 마치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며칠 후 제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선미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하며 화면에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그녀는 깜짝 놀라더니 휴대폰을 재빨리 뒤집어 놓았습니다. 누군데 그래? 저는 별 생각 없이 물었습니다. 아, 회사에서 온 메시지야. 별거 아니야. 그녀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평소와는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온 메시지라면 왜 이렇게 당황했을까 하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계속 그녀의 행동을 곱씹었습니다. 내가 괜히 예민하게 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 무언가 숨기고 있는 걸까? 마음은 복잡했지만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믿고 싶었고 동시에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하며 쌓아온 신뢰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요즘 휴대폰을 항상 손에서 놓지 않았고 저와 대화를 나눌 때도 빈번히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요즘 많이 바빠 보여. 어느 날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프로젝트가 좀 많아서 그래. 곧 끝날 거야. 그녀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믿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이 이전과 다르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괜한 오해로 선미와의 신뢰를 깨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묻는 대신 며칠 동안 조용히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선미는 언제나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기에 제 의심이 그저 기우에 불과하게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동안 그녀의 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니 선미는 종종 휴대폰에 집중한 채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와 대화를 하다가도 갑자기 휴대폰에 알림이 오면 말을 멈추고 화면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그때마다 저에게 회사 일이야 라며 자연스럽게 설명했지만 그 설명이 점점 믿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거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웃었고 때때로 알았어. 다음에 꼭 보자.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온 그녀는 저를 보며 팀원과 이 얘기 좀 했어 라고 했지만 저는 속으로 그녀가 회사 동료와 그렇게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그녀가 메시지를 주고받는 상대의 이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승우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동료일 거라 생각했지만 이내 이 이름이 낯설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선미가 이 사람에 대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바로 묻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질문하면 그녀가 방어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녀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며 진실을 알아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선미가 늦게 퇴근한다고 했던 날, 저는 우연히 그녀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녀는 집 방향이 아닌 버스안역 근처로 향했습니다. 역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어가는 모습을 본 저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창문을 통해 안을 엿보니 선미는 한 남성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 선미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이름은 단 하나, 승우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더 이상 그녀를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멀찍이 떨어져 그들의 대화를 가늠하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약 30분 정도가 흐른 후 선미와 그 남자는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서로 미소를 지으며 헤어졌고 선미는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냥 옛 동료를 만난 걸까? 아니면 내가 알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선미의 행동이 정말로 일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만난 그 남자, 승우에 대해 알아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선미에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피곤하다며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더 늦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선미, 나 정말로 너랑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 우리 사이에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있어.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무슨 얘긴지 들어볼게. 처음에 그녀는 모든 것이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훈, 내가 조금 바쁘고 피곤해서 그런 거야. 요즘 일이 많다 보니까 나도 예민해졌어.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승우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본 사실, 그들과 카페에서 만났다는 것을 조용히 꺼내놓았습니다. 회사 일이 아니야. 선미, 내가 다 봤어. 너랑 승우라는 사람이 카페에서 만나는 것도, 메시지 주고받는 것도. 그녀는 순간 당황한 듯 눈을 피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건 그냥 옛날 동료랑 이야기 나눈 거야. 아무 의미 없어. 하지만 그녀의 변명은 저를 납득시키기에 부족했습니다. 옛날 동료라면서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그리고 왜 그렇게 몰래 만났어? 결국 선미는 고개를 숙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아, 지훈.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야. 그럼 왜 그런 식으로 나한테 숨겼어? 그냥 내가 요즘 너무 답답했어. 우리 결혼 생활이 너무 평범하고 뭔가 내가 잃어버린 것 같았어.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승우랑 얘기하면서 이안을 얻었던 것 같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내 고민을 털어놓는 게 이상하게 편했어. 그녀의 말은 제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를 꽂는 듯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찾아야 했어? 내가 내 옆에 있었는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말하고 싶었어. 그런데 너도 항상 바쁘고 피곤해 보였어. 내가 이런 얘기하면 더 힘들게 할까 봐 말하지 못했어. 그녀는 제가 묻지도 않은 것을 먼저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육체적인 건 아무것도 없었어. 그저 대화만 했을 뿐이야. 하지만 저는 그녀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숨기려 했던 그녀의 행동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냥 대화였다고? 그런데 왜 그렇게 몰래 만나고 메시지를 숨기고 나를 피하려고 했는데?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훈. 그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슬픔, 배신감, 그리고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짐을 싸서 집을 나갈 뻔했습니다. 머리로는 이 결혼을 포기하고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가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미와 함께한 시간들, 그녀의 웃음소리, 그리고 우리가 함께 꾸려온 소중한 순간들이 떠오를 때마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정말 끝낼 수 있을까? 아니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 스스로에게 던진 이 질문은 시의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선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잠시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서로 조금 떨어져서 각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보이거든. 그녀는 제 말을 듣고 놀란 듯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는 그녀가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에 놀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잃는 듯한 허전함도 느껴졌습니다. 내가 엄마 댁에서 지내는 게 어떨까? 수영구니까 그렇게 멀지도 않고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선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엄마한테 말해볼게. 몇 시간 후 그녀는 필요한 짐을 가방에 챙겼습니다. 그동안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집을 나서는 순간 마음 한편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잘 지내, 지훈. 내가 잘못했어.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생각해볼게.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질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집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익숙한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고 어디를 봐도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그녀의 찻잔, 침대 옆에 남겨진 그녀의 책들, 모든 것이 저를 더욱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달래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게 마음을 추스르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로 옳은 선택일까? 아니면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을까?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차분히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회사 업무에 몰두해보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이 상황을 친구 경민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지훈, 내가 선미를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지금은 진짜로 거리를 두고 상황을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거야.
경민의 말은 저에게 조금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단순히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계를 다시 정립할 기회로 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선미와 다시 만났을 때 우리는 더 솔직하고 더 단단해져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편 선미도 수영고에 있는 어머니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의 자신을 돌아보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녀를 따뜻하게 받아주었지만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선미는 결국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결혼은 쉬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생각하는 거야. 선미와 저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동시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거리가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바꿀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저는 이 시간이 단순히 헤어짐을 위한 것이 아니길 바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난 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저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준호와의 대면 후에도 마음속 의심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의 태도와 말투가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뭔가 설명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의심을 확실히 풀기 위해 혜원의 대학 시절 친구들과 접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혜원의 오랜 친구 중 한 명인 수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수진은 저와도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사람으로 솔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전화통화로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며 물었습니다. 수진 씨, 혹시 준호라는 사람 기억나요? 혜원이랑 대학 동창이라고 하던데. 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준호. 당연히 기억나죠. 혜원이랑 같은 과였고 꽤 유명했어요. 준호가 혜원을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혜원이는 준호를 좋아한 적 없었어요. 늘 선을 긋고 거리를 뒀죠. 준호가 많이 따라다녔는데 혜원이 오히려 불편해했던 기억이 나요. 수진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준호가 여전히 혜원을 좋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대학 졸업 후에는 둘이 거의 연락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준호가 워낙 집착이 강한 사람이었으니까. 왜 갑자기 물어보세요? 저는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대화를 서둘러 끝냈습니다. 이제는 준호의 감정이 단순한 친구 관계를 넘어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수진과의 대화 후 저는 준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혜원의 대학 시절 동창이 아니라 한때 그녀를 깊이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조사를 하던 중 준호가 최근 강남에 고급 아파트를 구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남은 서울에서도 가장 비싼 부동산 시장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의 직업과 수입을 생각했을 때 이 아파트를 구매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준호는 왜 갑자기 강남에 아파트를 샀을까? 혜원과의 만남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보니 상황이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준호의 감정이 여전히 혜원에게 남아있는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강남의 아파트를 산 시점이 두 사람이 자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시기와 묘하게 겹친다는 점이 신경 쓰였습니다. 저는 이제 준호가 혜원과의 관계를 단순한 우정으로 끝내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지 그의 일방적인 감정인지 아니면 혜원 역시 그 감정에 응답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걸까? 아니면 진짜 뭔가가 있는 걸까? 선미가 어머니 집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그녀와 거리를 두며
관계를 회복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저는 그녀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특히 그녀가 자주 연락했던 승우라는 사람에 대해 알게 된 후 그의 정체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선미의 과거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과 정보를 검색하면서 저는 그가 과거 회사에서 해고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회계 부정과 관련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회사 내부 정보를 악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를 만들어냈고 결국 해고되었지만 처벌을 피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승우가 단순히 선미와의 친분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철저히 자신의 계획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손에 넣기 위해 그녀와 가까워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회사 내에서 이루어진 몇 가지 이상한 데이터 변동과 거래 기록을 확인하며 그의 이름이 관련되어 있다는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몇 달 전부터 회사 시스템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 시점은 선미가 승무와 연락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 리 없어. 저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상황을 더욱 철저히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을 수 있는 친구 경민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저와 함께 회사 내에서의 일을 공유하며 조언을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지훈, 이건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야. 회사의 보안과 직결된 일이야. 우리가 반드시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 해. 경민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회사의 보안팀에 연락하여 시스템 접근 기록을 분석하고 승무와 관련된 흔적을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는 밤낮으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이메일 기록, 시스템 로그, 그리고 선미와 승우가 만났던 카페 근처의 CCTV 영상까지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승우는 선미를 통해 회사의 중요한 계약 정보를 손에 넣으려 했고 그 정보를 이용해 경쟁 회사와 협력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몇 가지 정보에 접근했지만 아직 그의 계획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이 다행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후 저는 무엇보다 선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승우의 의도를 모르고 단순히 정서적인 미안이나 과거의 친분 때문에 그와 만났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선미, 우리가 얘기해야 할 게 있어. 저는 그녀를 다시 만났을 때 차분히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훈?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승우에 대해 알아봤어. 그는 단순히 너의 과거 동료가 아니야. 그가 너와 우리 회사를 어떻게 이용하려고 했는지 알아냈어. 저는 그녀에게 제가 발견한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를 이용하려고 했다고.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건 사실이야. 나는 내가 그의 계획을 몰랐다고 믿어. 하지만 그와의 관계는 반드시 끊어야 해. 그날의 대화 이후 선미는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승우와의 관계를 바로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복잡한 감정이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한편 저는 회사 보안팀과 함께 승우의 접근 시도를 완전히 차단하고 법적 조치를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우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선미를 보호하고 회사와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승우는 선미에게 모든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충격을 받았고 그의 말이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야. 선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승우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선미. 처음엔 너를 이용할 생각으로 접근했어.
내가 지훈의 아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내가 우리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선미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한테 했던 말, 나한테 보여줬던 관심은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내가 힘들어할 때 너한테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승우는 선미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내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정말로 내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점점 내가 소중하게 느껴졌어. 그렇다고 내 행동이 정당화될 순 없지만 그게 사실이야. 승우가 떠난 후 선미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쉽게 그의 말에 휘둘렸는지,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의 계획에 협력했던 사실이 그녀를 깊이 후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었을까? 지훈에게 이런 상처를 줄 줄은 몰랐는데. 그녀는 어머니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잘못과 그로 인해 벌어진 일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특히 지훈에게 진실을 숨겼던 시간들이 그녀에게 더 큰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한편 저는 승우의 고백을 들은 뒤에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인정하고 물러났다는 사실은 다행이었지만 선미와의 관계는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를 믿어야 할까? 아니면 지금이 이 관계를 끝낼 마지막 기회일까? 하지만 그녀가 승우와의 관계를 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이상 저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주 뒤 저는 선미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해운대 근처의 작은 공원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이었고 제가 말을 꺼내기 전까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선미, 내가 승우의 말을 들었다는 건 알고 있어. 그리고 너도 그와의 관계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겠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맞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를 배신한 것도, 그가 나를 이용할 수 있게 허락한 것도,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한 건 고마워.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야. 내 생각은 어때? 그녀는 잠시 침묵한 뒤에 대답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하나는 확실해. 나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길 바래. 내가 정말 잘못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할게. 그날의 대화 이후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선미는 자신의 불안감과 외로움을 털어놓았고 저는 그녀를 더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물론 다시 신뢰를 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승우와 관련된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졌고 그녀 역시 자신의 과거 행동을 떠올리며 자책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걸 이겨내려면 우리 둘 다 노력해야 할 거야.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어. 우리는 함께 커플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상담사는 우리에게 각자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히 나누는 법,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선미는 상담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었는지 깊이 깨달았고, 저는 그녀를 더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회사의 요청으로 저는 승우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기업의 신뢰를 위협한 명백한 증거를 남겼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건 유감스럽지만 너의 도움 없이는 이 일을 바로잡을 수 없을 것 같아. 회사 대표는 제게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저도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복잡한 감정을 동반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미와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승우의 행동에 책임을 묻고 싶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승우는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변호사를 고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하지 않았으며 선미와의 관계도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수집한 명백한 증거들과 그의 행동 패턴은 그를 반박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며 그의 계획과 의도를 증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접근하려고 시도했으며 이를 통해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려 했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침착하게 증언했습니다. 한편 선미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 저를 신뢰받는 아내로 자리 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훈,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아. 내가 다시 나를 믿어줄지 모르겠지만 나 자신을 바꾸고 싶어.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선미, 사랑은 늘 순조롭지 않아. 하지만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어.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우리는 커플 상담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방식을 배워나갔습니다. 상담사와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의 관계를 더욱 단단히 만들 수 있었습니다. 몇 달 뒤 우리는 승우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회사의 손해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저는 회사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해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단순히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저와 선미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서로를 지키고 신뢰를 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해운대 해변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맑은 날씨였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걷는 동안 저는 우리가 다시 이곳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지훈, 고마워. 너는 나에게 다시 기회를 줬어. 이번에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 우리 둘 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는 함께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가자.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잊을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를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번에는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